오늘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주최하는 우리 자녀들을 마약에서 보호하자라는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터 구 의원은 마약에 대해 예방과 교육, 치료하는 방안을 시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펜실베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발표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10월 25일 서명한 한국, 펜실베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이 양측의 내부 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리머는 보호하고 범법자는 신속히 추방하는 이른바 불법 체류자 신분의 청년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공화당 내에서 상정되고 있습니다. 메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2번과 3번 전철 라인의 주말 운행이 1년여 동안 중단됩니다. 어제 위스콘신주가 대선 재검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보다 2만 2천 표 이상을 얻어 승리한 것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으로 친러시아 성향의 석유 거물인 렉스 틸러슨 액션 모빌 최고 경영자를 낙점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이들을 마약으로부터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주최하는 우리 자녀들을 마약에서 보호하자라는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터 구 시의원은 마약에 대해 예방과 교육, 치료하는 방안을 시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주관으로 주니어 하이스쿨 189에서 미팅이 열렸습니다. 오늘 미팅은 우리 자녀들을 마약에서 보호하자는 주제 아래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피터 구 뉴욕시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4일 마약 과다 복용으로 25살의 세상을 떠난 알렉스 바스의 어머니인 캐서린 칼리건도 자리에 마약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39 people a day die each day from a drug overdose. The drug overdose deaths are outnumbering car accidents among young people. So a lot of young people are being lost. And my son, unfortunately, I lost my 25-year-old son 2 months ago from an overdose death. That I forgive you. And I know you would say to me, Mommy, I'm sorry. I didn't mean it. I'm sorry. I forgive you. And I hope that, I will be with you again. And I know we will be together again. 오늘 미팅에서는 마약에 대한 예방과 교육, 치료라는 세 단계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피터 구 뉴욕시 의원은 이 세 단계에 대해 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s maybe later on from the city council side, we ask Department of Education to change the curriculum. Make sure they teach drug overdose is one of the subjects they learn in social studies as early as grade 6. And then we want to ask the police officers in each district to go around all the schools, like once a semester or once a year, to talk about the problems of drug overdose, so that the kids know about this. This is a big problem. 캐서린 칼리건과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의 최윤희 회장, 또 피터 구 의원 등은 마약에 대해 마약에 중독된 본인은 물론 그 부모들까지도 그 사실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해 개방적으로 터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한국과 펜실베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발표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10월 25일 서명한 한국, 펜실베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이 양측의 내부 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펜실베니아주에서 거주하는 한국민들은 펜실베니아 드라이버 라이센스 센터를 방문해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필기와 실기 시험 없이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드리머는 보호하고 범법자는 신속히 추방하는 이른바 불법 체류자 신분의 청년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공화당 내에서 상정되고 있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세이프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다카 수혜 대상자들에게 3년간의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한다는 것과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해서는 90일 안에 추방 판결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린지 그라함과 딕 더빈 상원의원도 브릿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으며 이 안도 역시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연장과 합법적 노동허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2번과 3번 전철 라인의 주말 운행이 1년여 동안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의 전철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꼼꼼한 노선 확인이 요구됩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곳은 이스트리버 아래로 지나가던 클라크 스트리트 튜브로 이곳은 주말 동안 폐쇄됩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중에 2번 열차는 사우스 페리역까지만 운행하며 3번 열차는 14스트리트역까지만, 북부행 2번과 3번 열차는 브루클린의 네빈스 스트리트역까지만 운행합니다. 이번 공사는 2012년에 발생한 허리케인에 따른 피해 보수 공사 때문입니다. 오늘 브롱스에서 MTA 요금 인상안을 두고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호스토스 커뮤니티 칼리지 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안의 두 가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버스, 지하철 편도 요금이 기존과 같은 2.75달러로 동일하나 메트로카드 충전 시 보너스로 추가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계획은 편도 요금을 3달러로 인상하나 메트로카드 충전 시에 더 많은 보너스 금액을 추가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인상한 계획 모두 30일 이용권은 121달러에 7일 무제한 탑승권은 32달러로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MTA 인상안을 둔 마지막 공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브루클린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이나 MTA는 뉴욕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두 개의 옵션을 두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며 새 인상안은 내년 3월 달부터 적용됩니다. 트럼프 타워 인근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주변 상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관인 스캇 스트링거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 인근 50여 개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연말 연시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링거 감사관은 매출 급락의 이유로 보안 강화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 배달 차량의 지연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체 중 12%는 폐점과 종업원 구조조정 또는 사업체 이전 등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주가 대선 재검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보다 2만 2천 표 이상을 얻어 승리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발표보다 오히려 162표를 더 얻어 승리한 결과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재검표를 마친 위스콘신주가 결과 발표에 나섰습니다. Bottom line is that there was a net change. The president-elect Donald Trump has 162 more votes than original. 결국 대선 투표용지 300만 표를 재검표한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검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최초 집계 결과보다 162개 이상의 추가표를 획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총 2만 2천 표 이상 앞선 것이 재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재검표 실시에 나섰던 미시간주는 재검표 착수 사흘 만에 미시간 법원의 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역시 연방법원의 기각으로 재검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법정 시한은 사실상 오늘로써 마감돼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가 진행한 재검표 운동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이 났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으로 친러시아 성향의 석유 거물인 렉스 틸러슨 액션모빌 최고 경영자를 낙점했습니다. 공직 경험이 전무한 데다 미국과 적대적인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외교 수장 적격성을 놓고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올해 64살인 틸러스는 텍사스주에서 자랐으며 1975년 엑선모빌에 입사해 2006년 CEO에 올랐습니다. 오랜 기간 공화당 인사들과 밀접했지만 공직 경험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이 같은 렉스 틸러슨 엑선모빌 최고 경영자를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초대 인선 조각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15개 부처장관 가운데 12개 부처장관 지명자 인선을 마무리했으며 금명간에 나머지 3곳도 마저 채워 내각 구성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백악관의 핵심 요직의 인선도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8일 미 제45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한 달여 만입니다. 그럼 트럼프 당선인의 초대 내각과 백악관 인선의 특징, 어떻게 귀결지을 수 있을까요? 워싱턴 아웃사이더와 군인, 억만장자의 득세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을 이끌 핵심 인물들을 워싱턴 정가와는 동떨어진 인물 위주로 발탁했습니다. 특히 국정의 두 축인 안보와 경제 라인에 군인과 월스트리트 출신 등 공직 경험이 없는 현장 전문가가 전진 배치됐습니다. 안보 총사령탑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국방장관과 국토안보장관 등 국내외 안보 라인을 강경 퇴역 장성들이 사실상 장악했으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재무상무장과 경제 라인도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월스트리트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통 미국인들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가질리어내어, 다시 말해 초갑부 내각이 꾸려진 점도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한편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조각 인선을 놓고 기성 정치권의 오물을 빼기는커녕 자신의 시궁창을 만들고 있다는 안보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류에 따라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등 공화당 내부에서도 자격 논란이 있는 이들이 상원 인준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장관은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끌 국무장관으로 외교 배경이 전무한 렉스 틸러슨 엑선모빌 최고 경영자를 낙점한 데 대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들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언론들은 12일 사설을 통해 특히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냉전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커넥션이 있는 기업인을 외교 수장으로 발탁하려는 데 대해 미국의 국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로 혹평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 언론들이 이번 국무장관 인선에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을 계속해서 두둔하고 있고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앙정보국 CIA의 판단을 부인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필연적으로 틸러슨 지명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또 틸러슨의 지명이 자칫 유럽과 중동 기타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팔아치우는 전조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납세와 사업 실적 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도 러시아와의 불투명한 관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타임즈는 어떤 입장일까요? 뉴욕타임즈는 모든 결정과 행동마다 러시아 또는 석유 산업 관련 의혹이 따라붙게 될 인물을 굳이 외교 수장으로 지명하려는 이유를 반문하며 윤리적인 기준에 개의치 않은 이번 인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논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틸러슨과 푸틴의 개인적 관계를 감안해 볼 때 푸틴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그가 대러시아 정책을 미국의 국익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1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8번째자 마지막인 이번 회의에서 내려질 결론 가운데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14일 오후 2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포함한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말연시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요즘 알라바마주에서는 호두깎이 인형 발레단의 주연 댄서로 개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수익금 전액을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이 공연은
메인 공연장에서 열리는 티켓이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리바마 버밍엄 발레단의 호두깎이 인형, 수성무용수로 분홍색 발레복을 입은 경공이 출연해 시선을 끕니다. There's a wonderful little dog in the show named Pig, and Pig has really worked on her pirouettes. And she comes out and dances with the Sugar Plum Fairy all over the stage. 올해 3살인 피그라는 이름의 이 개는 한쪽 발로 서서 빠르게 도는 동작을 일컫는 피루액 등 다양한 기교를 선보였습니다. 피그가 이러한 동작을 재현할 수 있는 건 선천적으로 짧은 척추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he has a condition called short spine syndrome, and basically she has about half of the spine she's supposed to have, and her legs are grown to the natural length that her sisters have, so it makes for a little bit of an interesting look. 현재 피그는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공연에는 수성무용수 피그 이외에도 28마리의 개가 출연합니다. 버밍엄 발레단은 공연 수익금 전액을 동물복지와 보호를 위해 사용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금 오늘은 마약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마약, 굉장히 그 타부시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마약은 하는 본인이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자녀가 마약을 하게 되면 부모도 그거를 아무한테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마약을 하니 물어보는 것 자체가 또 그것도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 사회 자체가 마약을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마약 중독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어로는 에릭 이래가지고 저거는 완전히 뭐 이상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잘못 그거를 하게 된 그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 다 우리의 사회의 일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한인사회도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인사회에서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또 우리 학부모협회에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마약은 꼭 무슨 당뇨나 결핵같이 하나의 마약 중독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근데 요새는 제가 아까 미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 넘고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은 5만 명이 넘고, 하루에 매일 미국에서 하루에 163명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 마약 중독 치사량을 넘어가지고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우리 한인들도 있고 또 우리 친척들도 있고, 여기가 쉬쉬해서 그렇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은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특히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뉴욕의 감사원장 거기 사무실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공익공허 라티나 제임스 공익공허관, 그다음에 토니아 벨라 상원의원 오피스, 스타비스키 상원은 직접 오셨고, 피로그 의원도 오시고, 이렇게 폴 벨론 시원 오피스에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상원 하원 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이거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부터도 어떻게 어리게는 중학교 6학년서부터도 이거를 가르치고, 또 너무 그 위험을 가리키지 않고 나면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또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마약 중독이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서 도움을 받고, 그냥 혼자서 문 잠그고 마약하다가 치사량 넘어서 어느 날 그냥 죽고, 그 생떼 같은 자녀가 20살, 25 아니면 그 전에 자녀가 죽게 되면은 그 부모는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 피로구 의원께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학교 안에서 맨데터리로 해서 꼭 해야 되는 걸로 해서 학교 그 소셜 스터디나 이런 시간 안에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 만약에 마약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이런 거에서 가르치는 거를 해서 그 시의회에서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를 열어서 들어보고 피해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뉴욕 시 교육국 안에 있는 모든 학교들한테 가르치는 거, 그런 것도, 아니면 어떤 만약에 학교 안에서라도 누가 하이스쿨 같은 데서 누가 마약을 팔게 되면 강력하게 그들을 처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월 1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는 한 남성이 경찰차를 포함한 여러 대를 들이받아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로 20살의 남성 디에고 윌리엄스가 중과실치사와 교통법규 위반죄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경 이스트 플랫부시의 올버니 애비뉴 인근에서 사복경찰이 윌리엄이 운전하고 있던 검은색 차량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 차를 세운 경찰은 윌리엄이 당시 도로 표지판 등을 지키지 않고 위반해 차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 윌리엄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윌리엄이 달아난 방향인 킹스 하이웨이 부근의 길을 다른 경찰차로 가로막았지만 윌리엄은 이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킹스 하이웨이 남쪽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윌리엄은 이 과정에서 올버니 애비뉴에서 다른 차량 2대 이상을 들이받았고 주차돼 있던 차들을 차례로 들이받으면서 스쿨버스를 포함한 3대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중 차에 탑승해 있다 부상을 입은 56살의 남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윌리엄은 추격전 끝에 포스터 애비뉴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70세 라피가 어젯밤 롱아일랜드 웨스트 햄스테드에 위치한 자신의 교회 앞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630 햄스테드 애비뉴의 영이스라엘 유대센터 밖에서 라피 조던 켈레머가 차에 치였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하얀색 픽업 트럭이 햄스테드 애비뉴 남쪽 방면으로 가던 중 길에 서 있던 라피를 쳤고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라피는 사고 이후 지나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라피는 머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브루클린의 파크 슬로브에 위치한 한 가게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9가와 5애비뉴 사이의 교차로에서 한 검은색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해 유리창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충돌 사고로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을 포함한 4명이 다쳤으며 이 중 3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어떤 경위로 이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하게 됐는지 등을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의 한 성당 마당에 세워진 조각상을 깨뜨리고 도주한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은 토요일 자정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에 있는 캐톨릭 성당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6명의 남성이 도망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같은 성당에서 발생해 경찰은 오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해 이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무리가 종교적인 조각상 옆에서 사진을 찍는 척하더니 의도적으로 조각상을 바닥으로 내리쳤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던 여객기가 폭탄 테러 위협을 받고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텍사스주 휴스턴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비행 중이었던 루프트한자 소속 LH-441 여객기가 이륙 4시간 만에 JFK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스티브 콜먼 대변인은 루프트한자 항공사 측에 해당 여객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체 수색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JFK 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530여 명을 곧바로 대피시킨 뒤 여객기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직후 루프트한자 측은 트위터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관계 당국과 조종사와 협력해 여객기를 회항시켰다고 밝힌 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직원들이 보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저지시트에 수압의 영향으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워싱턴 스트리트부터 엑세스 스트리트 인근이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경 저지시티 남서쪽 섹션에 수도관 12인치가 깨졌습니다. 이 위치는 뉴저지 트랜짓의 허드슨 버겐 경선 도선이 지나는 곳이어서 허드슨 버겐 라이트 레인은 마린 블루버드로부터 익스체인지 플레이스까지 임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저지시티의 비상대책 담당 그레그 키어스는 현재 눈에 띄는 영향은 다운타운 10번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키어스는 오늘 아침 물 수요가 많아 추가로 물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할 물이 공급되지 않아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일로 PS16 학교 학생들은 오늘 하루 PS3 학교로 옮겨 수업을 듣는 등 저지시티 일대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시리아 내전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알레포 전투가 4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13일 알레포에서 전투를 끝내고 도시에서 철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2012년 7월 알레포가 정부군 지역과 반군 지역으로 나눠져 전투를 시작한 지 4년 반 만입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반군 대원들이 도시를 떠나기로 합의됐다며 곧 철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알레포를 떠나기 원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시를 떠나는지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한다며 이들이 도시를 떠나려다 총을 맞거나 아사드 정권의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3국이 후속으로 내놓은 대북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철저한 이행과 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탄불 중심부 축구장 근처 경찰을 노린 폭탄 공격 후 터키 대테러 당국이 쿠르드계 의원 2명을 포함해 약 600명을 연행했습니다. 터키 내무부는 10일 밤 이스탄불 연쇄 폭탄 공격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28개 도시에서 568명을 구금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께 이스탄불 중심부 베식타시 홈구장 밖과 마츠카 공원에서 경찰 차량을 노린 폭탄 공격으로 38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등장으로 종교권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적인 보수주의가 10년여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사회적 보수주의는 가족을 비롯한 전통적 가치의 존중과 부활을 주장하는 사회적인 흐름으로 미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종교활동 인정과 낙태, 동성애 금지 등이 핵심입니다. 사회적 보수 추세는 버락 오바마 정부 등 진보 정권 하에서 시류에 밀려 퇴보했으나 보수파의 지지를 얻은 트럼프 정권의 등장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끝난 것으로 보였던 보수와 진보 간의 사회 문화 논쟁이 재연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35 스텔기 전투기 도입 계획에 대해 비용을 문제 삼아 딴지를 걸며 항공기 함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군수 조달 사업의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F-35 계획과 비용은 통제불능이라고 지적한 뒤 이 무기 구매 계획에서 수십억 달러가 절약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을 나온 뒤 워싱턴 DC에서 개인 사무실을 열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무실을 워싱턴 DC에 마련하고 시카고에 본부를 둔 오바마 재단 지부 역할도 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정오부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연 20만 5,700달러의 연금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받습니다. 연방정부는 사무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 의료비, 여행경비, 통신비 등을 부담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를 하이힐을 신은 원숭이에 비유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공공기관 임원이 복직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3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웨스트 버지니아주 클레이 카운티 개발공사 이사였던 파멜라 램지 테일러가 오는 23일 한 달여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13일 무선 인터넷 에어팟을 애플 웹사이트를 통해 159달러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공개된 이후 10월 말께 출시될 예정이었던 에어팟에 대해 애플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출시를 미뤄왔습니다. 이로 인해 IT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인 버그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기온은 많이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 기온은 31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에는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39도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단 밤에는 25도까지 내려가 일교차가 다소 크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바람이 거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뉴욕 한낮 2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에는 16도, 영하 9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추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금요일은 낮 동안 하늘이 매우 쾌청하겠으나 공기가 무척 차갑겠습니다. 한낮에도 26도에 머물러 쌀쌀하겠고 밤 기온은 20도로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밀려온 강추위에 밤사이 1인치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중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날 눈은 오후 중 비로 바뀌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 극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